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혹 수준이었던 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문제가 어제 대통령의 시인과 사과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지금의 위기를 또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잠시 후에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합니다. 먼저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진짜 수요 스페셜입니다. 이게 스페셜인데 뭐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이야기 그동안 많이 했는데 참 저도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설문, 행사자료 이런 문건의 외부 유출도 문제겠지만 이 외교관계 등 중요한 국정 방향을 담은 내용까지 사전에 민간인에게 유출됐다. 그 심각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와 닿는데요. 자,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4시에. 자, 사과 이후에 더 악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 의원님 뭐가 문제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정직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직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JTBC를 통해서 보도된 그 시기 정도만 그냥 그렇게 했고 청와대 스태프들이 진용이 짜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네. 그 뒤로도 계속 올 3, 4월까지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네. 정황과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JTBC에 보도된 것만 그냥 겨우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는가. 그다음 둘째는 명색이 대국민 사과고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모두가 다 지금 멘붕 아닙니까? 네네. 아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네. 유사일에 처음 같고요. 아하. 고려시대 때 신돈에 의한 국정농단 이런 것을 국사책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요즘 많이 또 회자되더군요. 네. 그때도 이랬을까 어쨌을까 아무튼 가늠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불과 한 1분 40여 초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물론 풀은 많이 죽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질문도 일체 받지 않고 네. 그냥 끝냈다는 것은 역시 좀 일방적이었다. 또 하나 낱낱이 이실직고 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심정이긴 했지만 어제 이건 이렇고 저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렇지만 주요한 건에 대해서는 좀 영혼 있게 진정성 있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JTBC 보도에만 집중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끝냈고 또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이 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조건 없이 어떤 점이 참 잘못됐다.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이것은 사실 올바른 사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변명도 좀 엿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겠다. 네. 대강이라도 원칙은 밝혔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 3가지가 미비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과 이후에 좀 여론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네. JTBC 그냥 특정 방송사지만 이름을 네. 얘기하죠.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4시에 오후 4시에 사과를 하고 어젯밤에 보도가 네, 8시 네. 4시간 후에 이제 2차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도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설문이나 홍보 문구 조금 봐준 정도가 아니었고 확실한 그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무슨 개성공단 폐쇄 논의를 왜 최순실 씨와 그 일파들이 했는지 정말 이 대목에 이르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진동과 진폭과 충격의 강도는
당분간은 더 확산 일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 특히 청와대 네. 굉장히 상황 인식을 면밀히 정확히 해야 할 것이고 이 파장을 과연 그들에게 수습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이자 실질적으로 국정 공백 상태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나 거국내각이 꾸려지지 않는 한은 네. 그때 만약에 된다면 그때까지라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정서를 세심하게 쫑긋해서 명확히 캐치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공손하고 정직하게 네. 이실직고 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나마 지금 막 이렇게 거대한 빅뱅이 일어났는데 이걸 더 덧나지 않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소국장님 어제 대국민 사과 전후의 파장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사과하는 형식 그리고 그 사과문의 내용 이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미흡했다라고 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이 대통령의 인식이 어제 같은 경우 사과문 내용 이런 걸 보면은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과문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없는 사과문인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에 그렇게 투영이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사과문 방송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또 형식입니다. 이게 녹화해서 뭐 1분 한 35, 6초 정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이른바 폭발력을 네. 대통령이 좀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과 문답을 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핵심적인 의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진솔하게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이 대통령한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인데 네. 그냥 녹화해가지고 그냥 그걸 틀어주는 걸로 말 그대로 사과문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식을 가져가지고는 뭐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세 번째는 역시 내용입니다. 어제 쭉 그 내용들 보면은 최순실 씨가 연설 홍보하는 이런 분야에서 의견과 소감을 전달을 해줬고 또 그것도 이제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뭐 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전반적인 사과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측면 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좀 구름 위에 떠서 얘기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네. 하고 나왔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제 그 사과문 발표할 때 인식과는 저는 좀 달라진 거라고 봐요. 그만큼 네. 좀 이 상당히 엄중함을 인식을 하는 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 사과문 발표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어떤 자괴감, 분노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커졌습니다. 네. 자, 꼼꼼하게 챙기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자,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혼동되는 건 뭐냐면요. 이 초기 단계인지 중간쯤 온 건지 이 정도 의혹으로 그럼 정리가 되는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럴 텐데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던 것이냐 이런 이제 분석과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뭐 불통 또는 비선 수첩 인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다고 보세요? 그 간의 과정을 좀 한번 요약 분석을 해 주신다면.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최순실이 어땠길래 네. 대통령이 또 전직 박정희 대통령의
자식으로 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당신 영예, 네, 영예 네, 이렇게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 했죠. 대학 교육도 받고 짧지만 외국 유학 경험도 있고 하면 사리 분별이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이 딱 벌어진 채 안 믿긴다는 건데 요즘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나 몇 가지 증거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연설문 파일 PC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어깨에 힘을 넣고 소위 이른바 호가 호위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결정적인 것들 드러나고 보면서는 최순실 씨가 호가 호위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무언가가 어떤 표현을 쓸까요? 홀려 있다 또는 뭐 심적으로 굉장히 의존한다. 네. 최순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뢰를 깊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의지에 가까운 신뢰. 신뢰라는 것은 내가 주도를 하면서 네. 최영일 진행자가 어떤 점 좋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 사람의 말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귀담아 듣는다. 뭐 이런 거 신뢰인 것인데 그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리고 상식이 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믿음과 의지 이런 걸 바탕으로 최순실 씨는 날로 이제 전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른바 권력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네. 권력의 최고의 맛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거든요. 아하. 사람을 부리는 것. 돈 뭐 이런 거 떠나서 누구 와보세요 하면 달려오고 뭔가 부탁을 하면은 굽신굽신하면서 해 바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조금 의견을 말하거나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 뭐 받아 적고 뭐 하면서 굽신굽신 사람 부리는 게 최고의 권력의 맛인데 지금 뭐 그 청담동 어디에서 뭐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건 누구도 아마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일 텐데 홀려 있다? 이 표현이 조금 과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그런 개인적 특별한 과거 개인사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이성을 상실한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학에서에게는 권력의 정의가요. 타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따라오도록 관철할 수 있는 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 관계가 지금 어찌 보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심리학적 진단을 해 주신 건데. 누가 더 권력의 갑질이었는지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불가해의 영역이라 예. 뭐 아직은 이제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만. 섣불리 말하긴 뭐하지만. 이것을 이제 야당이 오늘 표현한 게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 뭐 최통령 지금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왜 이 지경이 됐다고 소국장님은 좀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선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75년 2월쯤에 최태민 씨가 청와대에 편지를 한 3통 보냅니다. 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유경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다. 또 내가 죽은 것이 오히려 그 박근혜 그 당시 영예의 어떤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편지에 적어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75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최태민 씨와 박근혜 네. 그 당시 영예가.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여 지난 4월 29일 날 이른바 대한구국 선교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만들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최태민 씨와 박근혜 영예는 같은 행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직을 키우고 뭐 수백만의 조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새마음 봉사단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젊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최태민 씨의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이런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그 최태민 씨 자녀가 9명 아닙니까? 부인이 5명, 자녀가 9명인데 네. 그 9명 중에서 제대로 물려받은 것이 최순실 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80년대 그리고 정계에 들어오는 97년까지 한 15, 16년, 6, 7년을 이른바 야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최순실 씨가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1985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옆을 지킨 겁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 중에 하나가 그 한겨레에서 나왔던가요? 그 최순실 씨의 녹취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최순실 씨의 멘트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키워드로 본다면 배신. 이 아버지의 죽음 막후에 있는 김재규 가장 믿었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거에서 배신이라는 것이 거기 정말 정신을 지배하는 트라우마인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네. 네. 그 틈을 비집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는 배신이 아닌 의리의 상징이 된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과거에는 뭐 단순하게 이제 정말 가까운 관계 말벗, 뭐, 흉어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 이런 거였을 텐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무슨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소국장님이 이제 분석해주는 75년에 뭐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딸인 뭐 가장 또 총애를 받았을지 모를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오랜 인연을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저희가 다 누구나 네. 어릴 때 젊을 때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또 의존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힘들 때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은 98년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 또 야당의 대표로 현재는 대통령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계신데 그러면 최순실 씨 혼자만 만났을 리는 없고요. 주변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은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최순실 씨가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눈에 안 보였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뭐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만약에 만남 특히 이제 우선 뭐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청와대는 뭐 출입이나 이런 게 극도로 통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과연 만났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소 국장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태민 목사와 뭐 딸 특별한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상식의 견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상식 네. 범위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황당한 것이 두 가지인데 뭐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 즉 지금 대통령의 어머니를 거론하고 심지어 유경수 여사, 내가 빨리 저기 해서 너를 좀 길을 틔워주려고 했다?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설령 그 대목은 그러니까 현몽을 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인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 가지고도 좀 말이 많던데. 네. 꿈이라는 건 그냥 뭔가 상스러운 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꿈에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과학적, 비상식적이고 또 하나는 백보를 양보해서 최태민 목사라고 불리워지는 그 작고한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뭐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지 능력이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어머니를 비참하게 여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영예가 뭐 좀 의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최태민 씨가 갖고 있는 뭐 예지력이건 신기 능력이건 뭐건 이런 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대물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 그 뭐 무당이 대물림이 싶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은 안 되지 않나.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